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 오늘은 드래곤 렐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if else 문에 대해서 배우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했던 return 키워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파라미터와 argument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배웠냐면요, 동굴이 두 개가 있는데 착한 드래곤이 사는 동굴이 있고 나쁜 드래곤이 사는 동굴이 있으며, 여러분이 착한 드래곤은 여러분들한테 보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고, 나쁜 드래곤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동굴을 선택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오늘 할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동굴을 하나 선택하면 컴퓨터가 랜덤하게 번호를 하나 선택해서 착한 동굴을 하나 만들고요. 여러분이 입력한 값과 컴퓨터가 생성한 값이 같으면 여러분한테 보물을 준다고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잡아먹는다고 출력해주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import random, import time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display intro 함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입력한 동굴 번호를 받아들여서 그 동굴 번호를 cave에다 저장을 하고 cave로 return하는 choose cave 함수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왜 이 cave로 return하는지 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내용은 check cave라는 함수 이 부분입니다. 먼저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동굴로 다가가서 그 동굴은 어둡고, 그 다음에 큰 드래곤이 여러분 앞으로 뛰어나와서 입을 벌리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넘버를 하나 생성해서 여러분이 입력한 랜덤 넘버, 선택한 동굴 번호와 같은지 테스트하는 부분이 뒤에 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그냥 이렇게 척 사용자에게 보여줘도 좋지만 뭔가 이렇게 으스스한 분위기를 내려면 한 줄 출력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한 줄 출력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으면 뭔가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함수가 time.sleep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time 모듈을 처음에 import한 거죠. 왜냐하면 이 time.sleep 함수는 time 모듈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time.sleep 괄호 열고 닫고 2라고 쓰면 2초 동안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 출력하고 2초 동안 정지하고, 다음 줄 출력하고 2초 동안 정지하고, 이런 식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입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성한 내용이 dragon이라는 파일에 있겠죠. 자, 여기다가 추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choose cave 뒤에다가 check cave라는 함수를 아직 만들진 않고요. 이 프린트 부분을 그냥 바로 쳐 넣겠습니다. 2초 동안 쉬니까 타임 슬립을 넣고요.
여보. 프린트 time.sleep.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동물을 선택하겠냐고 물어보는데 뭐 3이나 4를 넣으면 다시 넣으라고 하겠죠. 그럼 1번을 제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2초의 간격을 두고 한 줄씩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요. 그 다음 부분은 컴퓨터가 랜덤하게 1과 2 사이의 정수를 하나 생성합니다. 생성해서 friendly cav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력한 값이 들어있는 chosen cave와 이 friendly cave가 같은지 비교를 합니다. 이 둘이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보물을 준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둘을 비교할 때 프렌들리 케이브는 랜덤한 값 하나 생성한 거니까 정수 값이겠죠. 그 다음에 초우슨 케이브는 여러분이 입력한 것이니까 문자열이겠죠. 그래서 둘의 데이터 형식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프렌들리 케이브를 문자열로 바꿔서 초우슨 케이브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에는요, if 두 개가 같으면 if 두 개가 다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이 else 문을 배우시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가 같은 경우를 하나 써주시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그냥 else라고 쓰시면 돼요. 콜론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둘이 같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if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경우는 모두 이 else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입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friendly cave는 random.rand int 12 다음에 if chosen cave friendly cave print gives you his treasure. Else print gobbles you down in one bite.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집어넣고서 수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2초씩 머무르고 가는 건 잘 됐고 예상대로 에러가 났습니다. 제가 약간 의도한 것인데요. 어떤 걸 의도했는지 봅시다. if문 안에 조건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요. chosen cave라는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chosen cave라는 변수를 어디서도 정의한 적이 없어요. 정의한 적이 없는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함수 안에 인자로 받는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함수를 안 썼기 때문에 인자로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원래 이 chosen cave 부분이 뭐가 돼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friendly cave라는 변수는 여기서 보시면 friendly cave라는 변수는 컴퓨터가 랜덤하게 생성한 값이고요. chosen cave는 유저가 입력한 값이죠. 그러면 이제 유저가 입력한 값을 어느 변수에 저장하는지 그걸 따져보면 되는데, 우리가 유저가 입력한 값을 받는 함수는 chooseCave 함수였어요. 그리고 입력을 받아서 cave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cave로 바꿔주면 됩니다. friendly cave를 이렇게 cave로 바꿔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friendly cave를 바꾸면 안 되죠. chosen cave를 바꿔야죠. 이렇게 그러면 유저가 입력한 값과 컴퓨터가 생성한 값 두 개를 비교하게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조용히 우리 기다립시다. 잘 되는지. 자, 문제가 생겼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cave라는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출력을 합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가 이렇게 chooseCave 함수 안에서 cave를 잘 정의했는데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chooseCave 함수 안에서 cave를 정의했지 밖에서는 절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즉, 함수 밖에서는 함수 안에 있는 변수를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함수 안에서는 밖에를 볼 수 있습니다. 변수를. 그런데 밖에서 안에 건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cave라고 썼지만 이 chooseCave 안에 함수 안에 있는 이 cave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함수를 절대 쓰지 말란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cave를 밖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return cave를 chooseCave 안에서 사용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return cave 하면 이제 밖에서 cave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cave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함수 이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주냐면 아까 chosen cave로 돌아갈게요. 하고 이 부분에 chooseCave의 결과를 chosenCave의 변수에 저장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chooseCave 안에 있던 cave 값이 이렇게 chosenCave에 저장이 돼요. 못 믿겠다고요? 한번 우리 같이 해보죠. 1번 가겠습니다. 동굴에 다가가서 어두운데 용이 나와서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즉 제가 1번 입력한 게 컴퓨터가 랜덤하게 생성한 번호와 일치했던 것이죠. 한 번 더 해봅시다. 잘 되니까 재밌네요. 자, 이번엔 2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잡아먹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잘 완성을 했어요.